해결도 안 되는 이 빚을 계속 평생 동안 갚고 싶겠어요? 아니면 숨기고 싶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2025년이 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벌써 2월 초입니다. 25년 들어가지고 바뀐 것들이 좀 있는데 설명도 좀 드리고, 항상 신년을 맞이하면 개인의 생의 기초라는 영상들을 좀 찍어 드리고 하거든요. 요번에는 좀 짤막짤막하게 나눠가지고 10개 정도의 영상을 한 5분 정도 길이로 이렇게 찍어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개인의 생이 그냥 뭐다, 약간 이런 걸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부에 옛날에 가서 교정기관에 필요한 영상들을 녹화해가지고 보라매 텔레비인가? 거기 이제 영상에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각 지방 뭐 교도소라든가 아니면 구치소에서 강의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 교환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개인회생이 뭐예요?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주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채무자회생법에서 이 개인회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 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이 왜 생겼는지가 나와요. 이거를 뭐 제가 당연히 외우진 못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재기하게 할 수 있는 법, 그 목적으로 개인회생법, 채무자회생법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냥 돈을 못 갚는 사람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항상 빚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도 빚이 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이 있을 거예요. 내가 빚을 지면 잘 갚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치킨집을 차려서 돈을 잘 벌면 너무 좋겠지만 망하는 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 세금도 밀려, 나도 돈도 못 가져가, 집안 풍비박산나,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어지러워지겠죠. 돈을 받을 사람도 받지도 못하고,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도 갚지도 못하고, 그런 어지러운 상황들을 정리하고자 채무자회생법이라는 거에서 개인회생이나 법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채권자들한테는 적지만 받게 해주고 채무자들한테도 적지만 갚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개인 채무자의 빚을 깎아주는 제도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 채무자한테 받지 못하는 빚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를 조정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가만히 냅두면 내가 알아서 받을 건데 왜 법에서 빚을 막 깎아주고 막 36개월로 나눠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내가 채무자야. 내가 채무자인데 빚을 열심히 갚아오다가 못 갚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좀 있으면 촬영하러 오실 건데 코인에서 완전 망했어, 투자해서 완전 망했어, 사기당했어, 아니면 분별 없이 돌려막다가 이자에 쌓여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어서 갚지도 못하는, 해결도 안 되는 이 빚을 계속 평생 동안 갚고 싶겠어요? 아니면 숨기고 싶겠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 이 영상을 보는 채권자분들도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면 빚을 적게 갚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채무자가 빚을 갚는 걸 포기하고 돈 벌어봐야 계속 뺏기니까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빼, 내 재산 다 팔아 현금화 시키고 어디 뭐 마늘밭에 묻어놓고 빚을 안 갚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평생 자기는 소득 활동도 못하고 너무 불편하게 금융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에게 둘 다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채권자는 돈 못 받고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채무자의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법원이 봤을 때는 채무자 너는 채권자한테 요 정도 갚으면 네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갚어. 최대한 많이 갚어. 채권자한테도 야, 법원에 봤을 때 내가 얘 통장도 다 털어보고 얘 어떤 직장도 내가 가보고 다 해봤는데 얘가 갚을 수 있는 빚은 요 정도야, 요 정도. 그러니까 너도 너무 얘를 괴롭히지 말고, 그 금지명령 내주는 거잖아요. 추심하지 말라고. 이게 최대한이니까 이거 받고 양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이 채권자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대출에 무슨 문제만 없다면 특별히 이의 없이 그냥 요거를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그냥 인정해주는 편인데, 또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받는 일이 많을 거잖아요. 저도 못 받는 돈이 있는데 돈 갚을 사람이 회생하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추심을 해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한계만큼만 갚아주면 더 이상 추심하지 말고 그냥 채권자도 좀 양보하고 채무자도 좀 양보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다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사람을 구제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회생의 취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채권자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죠? 회생이라는 게 아주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이 사람이 빚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얼마나 갚을 수 있도록 법원도 설득하고 채권자도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분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 채권자분들은 열받지만 뭐 법이라는 게, 그죠?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또 한쪽이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건 채무자에 대한 시혜적인 그런 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해하시고, 개인 채권자분들은 특히나 개인 간의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채무자가 회생 들어갔다 파산 들어갔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이 뭔지 또 파산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